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찬구입니다. 오늘은 천부경의 근원과 테슬라 369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테슬라, 우리가 자동차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왜 테슬라 369일까? 궁금하시죠?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서양 사람도 수의 중요성을 알았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 강의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를 우주의 열쇠, 그래서 테슬라가 말하기를 이 1에서 9가지 숫자 중에서 369에 우주의 열쇠가 들어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우주의 열쇠가 들어있다는 369를 통해서 과연 천부경에서 말하고자 한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파미르고원에 있는 브랑스투파라는 이 하나의 제단인데요. 이 제단 보시면 제가 이 제단을 왜 소개해 드리냐면은 한번 천부경의 근원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물론 우리 천부경은 20세기 초에 일반 대중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과연 사상적으로 근원적으로 어디까지 가볼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실제로 지금 파미르고원에 있는데요. 브랑스투파라고 하고 또는 브랑 마고 제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마고와 관계되는 아주 역사가, 이 제단의 역사가 매우 오래됐답니다. 아마 멀리는 한 1, 2만 년 정도 이렇게 오래된 제단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것을 마고, 파미르고원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 마고 얘기를 하기 전에 또 마고는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그 부도지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부도지의 10장에 복본지약이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복본의 약속.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복본,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결과를, 내용을 보면은 황공시가 천산주에 이르러 의욕을 풀고 복본을 서약하며 무리에게 수중하는 일을 권하고 힘쓰도록 하였다. 또 맏아들 유인씨에게 명하여 인간 세상 일을 밝히도록 하다. 여기서 이제 황궁씨, 그다음 그 아들 유인씨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유인씨가 천부삼인을 이어받으니 이것이 천지본음의 상으로 진실로 근본이 하나임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황궁씨의 아들이 유인씨라는 것이고, 그 유인씨가 천부삼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상 가장 오래된 천부삼인은 바로 이제 부도지 10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천부 또는 천부인, 천부삼인은 우리 삼국유사의 그 서두에도 나옵니다. 나오지만 그보다 더 오랜 역사, 그러니까 유인씨는 환인 이전의 인물입니다. 우리 삼국유사는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데 부도지에서는 그 환인 역사 이전의 역사, 유인씨, 황궁씨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역사의 그 시온으로 봤을 때 부도지 10장에 나오는 유인씨가 아버지 황궁씨로부터 천부삼인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 천부삼인, 이것이 천부를 설명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이고 근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일 근본, 진실로 근본이 하나에 있는 걸 알게 한다든가, 아니면 또는 진실로 하나가 근본이라든가,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천부삼인이 있는데 여기 이미 하나라고 하는 진일, 하나라고 하는 숫자가 표명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경 일시무실, 일종무종일이잖아요. 그 일의 중요성을 이미 부도지에서도 서술하고 있다. 그 내용이 천부삼인을 설명하면서 황궁시로부터 여기 있습니다. 황궁시로부터 유인씨가 이 천부삼인을 받았는데 이것은 천지본음의 상이다 그랬어요. 천지본음, 천지본래의 음의 어떤 상이다. 그러니까 음으로서 표현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이것을 소리음자, 본래의 음, 본래의 소리라고 했는데, 본래의 소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그 상으로 뭘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 일. 그래서 저는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에 천부경에 나오는 그 일은 바로 부도지 10장에서 말하는 진일 근본의 그 일과 맥이 상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황궁씨의 그 천부인, 아까 아들 유인씨한테 천부 3일을 주었다고 했는데, 이 황궁씨가 가지고 있는 그 천부, 그러면 그 천부경, 천부는 황궁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황궁씨는 어떤 의미로 천부를 사용했느냐,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황궁씨가 아들 유인씨한테 전해준 그 천부 3인이 있는데, 그 황궁씨의 천부는 어떤 뜻이냐, 부도지 8장에 나옵니다. 부도지를 보면은 마고성에서 그 쫓겨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1차로 출성, 1차로 성에서 쫓겨나고 2차로 쫓겨나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때 이제 황궁씨가 쫓겨나는 사람들한테 이 내용은, 물론 내용은 전체 앞의 내용은 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부도지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마고성이 있는데, 그 마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성에서 쫓겨나간다. 쫓겨나가는데 첫 번째 쫓겨나는 사람, 또 두 번째 쫓겨나는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 쫓겨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때 황궁씨가 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미혹함이 너무 커서 본성과 본 모습이 변하고 이질화되었으므로 어찌할 수 없이 성 안에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 말을 첫 번째 성을 나간 사람, 두 번째 나간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성을 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황궁씨는 앞에 나아가 몸을 흰띠풀로 묶고 마고의 앞에 사죄하여 오미의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고 복분할 것을 서야하였다. 네 천인에게 준 천부의 신표를 주었다. 그래서 네 천인한테 이때 이제 황궁씨가 한 게 뭐냐면 천부의 신표를 준 겁니다. 천부의 신표를. 그러니까 마고성에서 나갈 때, 마고성에서 이제 사람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고성의 원칙을 어겼거나 또는 본성과 본 모습이 변해서 이제는 예를 들면은 뭐 기독교식으로 얘기한다면 뭐 타락했다고나 할까? 아무튼 마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타락을 해가서 더 이상 마고성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 출성 내쫓고, 두 번째 내쫓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출성자들한테 고할 때, 그때 이제 천궁씨가 한 얘기가 뭐냐? 내가 네 천인들한테는 네 방위,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제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 쫓겨날 때 네 방위에 한 사람씩한테 이 천부의 신표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하게 되냐? 복본. 이제 이 성을 쫓겨나가지만, 여러분들이 나가지만은 영원히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다시 돌아오는 거, 그 복분할 것을 서약하고, 그냥 나가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이 마고성에 너희들이 와야 된다. 그 와야 되는 그 서약의 증표로서 황궁씨가 신표, 천부의 신표를 줬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천부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천부는 뭐 하늘의 어떤, 하늘과 인간이 맺게 된 어떤 약속의 징표, 또는 하늘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이런 의미에서 최초로 이제 그 천부가 언급된 것은 부도지 8장에 언급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황궁씨가 결국 네 방위로 나가는, 쫓겨가는 사람들한테 각각의 대표한테 한 장씩 하나의 신표를 줬는데, 그 신표 이름이 천부 신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황궁씨로부터 천부라는 말이 유래하게 됐다. 이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황궁씨는 누구냐? 황궁씨는 결국 우리가 마고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요. 황궁씨는 마고에게는 궁이, 소위 이제 두 딸이 있었죠. 그래서 궁이한테는 황궁씨와 천궁씨를 낳고, 소희씨한테는 백소씨와 흑소씨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 네 아들을 두게 되죠. 그래서 마고 할머니가 궁이, 소희 두 딸을 두었고, 이 궁이, 소희가 황궁씨, 천궁씨, 백소씨, 흑소씨를 낳게 되는 거죠. 그때 아까 이제 네 천인,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각각 이제 이 마고성에서 쫓겨나가게 되는데, 네 천인한테 각각 하나의
천부의 신표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럼 천부의 신표를 누가 받았냐면은 북쪽으로는 황궁시가 받고, 동쪽으로는 천궁시가 받고, 남쪽으로는 흑소시가 받고, 서쪽으로는 백소시가 받아서 각각 이제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때 이제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니까 이 당시에 초기에 네 방향으로 흩어질 때 각각의 대표 그 방향의 대표자한테는 천부의 신표를 줬기 때문에 결국은 온 인류가 이 천부의 신표를 갖고 흩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이 천부의 신표를 모으는 것이죠. 그 천부를 중심으로 다시 인류가 모이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이제 다시 인류가 모이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복본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복본의 서약이 된 거죠. 그럼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다시 인류가 흩어졌다가 다시 한 곳에 모일 때는 그때의 그 징표가 뭐냐? 바로 천부경, 바로 우리가 하는 천부가 바로 그 징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부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그래서 나중에 인류가 모일 때 각각의 천부경을 가지고 와야 되고 네 방향으로 천부의 신표를 줬기 때문에 그 천부의 신표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보면은 그것이 오늘날의 80일자 천부경으로 구체화된 게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인류가 모일 때는 다시 어차피 인류가 평화를 위해서 이 세계가 하나 되고 세계가 일가동락이 되고 사회가 한 가족이 되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가 된다면 우리는 천부경을 가지고 다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뜻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단군 천부경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부도지에서는 단군 천부경을 단군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부도지에는 단군 임금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군이라는 말이 부도지에는 단군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고 그냥 임금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임금시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도지에서는 임금시가 후천의 말세의 초에 태어나 사회의 장래를 미리 살피고 부도의 건설을 시범하니 천년 사이에 그 공업이 크게 이루어졌다. 태백의 밝은 땅의 정상에 천부단을 짓고 사방에 보단을 설치하였다. 천부단을 중심으로 사회 동포주의를 실현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물은 우리한테는 사실은 낯선 용어입니다. 앞에서는 천부의 신표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또 천부 3인도 나왔었죠. 여기서는 이제 천부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부단. 그러니까 천부단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천부의 재단. 그러니까 천부경 어떤 앞으로 이 단군 임금께서 그 당시에 이제 사회의 동포, 이 사회 동포주의라는 말은 이 단군 이 부도지에 처음 나와요. 이 사회 동포주의 관점에서 그 당시 인류가 다시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 의미로 천부단을 지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부단에 천부경을 가지고 각자 천부경을 가지고 인류가 다시 이제 모이는 것인데요. 아무튼 그 내용이 어떻게 지었다고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천부의 신표를 중심으로 이 천부단이 만들었을 것이고, 이 천부단은 어떤 천재를 지내는 어떤 재단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방에 보단을 설치했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천부단에 있고 동서남북에 각각 동보단, 서보단, 남보단, 북보단 이렇게 보단을 설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천보단을 중심으로 단군 임금께서는 인류가, 그러니까 황궁시 이후에 유인시, 환인, 환웅시대 시에 인류가 흩어져 살았는데 다시 이제 단군 임금께서는 이 천부단을 중심으로 그때 흩어졌던 인류가 다시 모이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천부단을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디다 졌느냐? 태백의 밝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태백의 밝은 땅이, 이 태백의 땅이 지금은 어딘가는 물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아무튼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게, 이것이 다시 이제 선천을 지나서 후천에 인류가 다시 모이는 걸 염두에 두고 단군께서 천부단을 지은 것이고, 그래서 사방에 보단을 설치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건 상상으로 그린 건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렸을 것이다. 중앙에 천부단을 그리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에 보단을 설치해 있으니까 북보단, 동보단, 남보단, 서보단 이런 모습으로 보단을 설치해서 인류가 이 천부단을 중심으로 해서 만 백성이 모여서 황궁시대에
성 밖으로 쫓겨나갔던,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다시 복본, 다시 근본으로 되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단군 임금씨께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천부단을 건설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참성단인데요. 참성단인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성단을 보면은 위에는 여기가 사각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바깥으로 원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참성단은 바로 천지인을 그대로 모방해서 지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참성단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보단, 동서남북 보단의 하나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파미르 고원입니다. 파미르 고원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파미르 고원에서 인류가 동서남북으로 이제 흩어지게 됐죠. 그 마고성에서 흩어지게 됐죠. 그래서 파미르 고원에서 쭉 연결하게 되면은 이 강화도 마이산 참성단하고 직선거리로 4,700km인데요. 그 위도가 거의 똑같습니다. 파미르 고원에서 강화도 마이산 참성단까지. 아무튼 이것도 어떤 나름의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화도 마이산 참성단은 그냥 뭐 옛날에 천재를 지냈던 곳이야 라는 그 개념도 있지만, 아무튼 이런 부도지적 관점에서 보면은 참성단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황궁시로부터 유인시를 거쳐서 쭉 단군 임금까지 내려온 과정으로 천부경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태백일사에는 천부경의 유래를 이렇게 얘기했죠. 천부경은 환국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구전시설라고 했죠. 입으로 전해오는 경이다. 환웅 대성존이 하늘에서 나으려온 뒤 신지혁덕에게 명하여 녹도문으로 기록하고, 뒤에 최치원이 신지의 전서로 쓰인 옛 비석을 보고 천부경을 오늘날이 한자 81자로 옮겼다. 그죠?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문에 의하면 천부경의 근원, 유래를 환국의 환인으로부터 봐서 환국의 환인, 그 다음에 환웅, 그 다음에 신지혁덕으로 통해서 최고운 선생, 이렇게 이제 내려온 걸로 보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부도지는 더 근원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환인 이전에 유인시, 그 다음에 그 이전에 황궁시까지 설명해서 황궁, 유인, 환인, 환웅, 임금, 부루, 음루시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도지의 의미는 그 근원을 밝히는데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이 부도지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바로 우리 삼국유사 이전에, 환인 이전에 유인시, 황궁시의 이름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도지의 그를 통해서 문헌상으로 좋은 점, 훌륭한 점은 바로 마고의 이름과 궁이 소희의 이름을 일러줬다는 거. 그 이름을 기록해 놨다는 데에 이 부도지는 문헌상으로 아주 중요하다. 물론 또 환인 이전에 유인시, 황궁시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부도지에 가지고 있는 훌륭한 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은 이쪽 계통은 마고대성에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황궁시 계열로 황궁시, 유인시, 단군 쭉 환웅, 환인, 환웅, 단군, 부루, 음루, 이 부도지에서 마고대성으로부터 황궁시, 백소시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요. 특히 여기서 유의해 볼 것은 황궁시, 유인시, 그 다음에 유인시, 여기 지금 생략했습니다만은 환인, 환웅, 임금, 부루, 음루시로 쭉 이어지는데, 이쪽으로 이어진 계통은 언어를 바로 한국어 계열이죠. 주어, 목적어 보고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계통이 이쪽 계통이고, 이쪽은 요 단주로 내려와서 이 중국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백소시, 지소시로 해가지고 요 임금, 단주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분들은 이제 중국어, 영어가 우리하고는 어순이 다르죠. 반대죠. 나는 먹었다 밥을 얘기하는 곳이니까 같은 동서남북에서 갈라져 나왔지만 황궁시 계열과 백소시 계열이 그 어순이 틀린, 언어가 이미 틀리는, 언어상으로 봤을 때는 둘로 갈라진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 요순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중국에 사는 요순이 아니라 이미 우리 단군계열과 요순계열은 이미 언어가 틀리고, 그럼 언어가 틀리면 사상도 틀리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하고 단군, 요순이 갈라진 그냥 뭐 민족이다 이런 게 아니라 태초에 갈라져 나올 때 이미 그 언어가 다른 쪽으로 갈라져 나왔어요. 언어가 다른 쪽으로. 그러면 언어가 다르게 나는 밥을 먹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먹었다 밥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사상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